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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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좀 환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화면을. 네. 화면을 좀 환하게 해야 잘 보일 것 같아서. 자, 이제 좀 화나네요. 저번에는 확실히 이게, 네. 화나는 것과 화나지 않은 거랑, 이게 틀리네요. 페이스북. 그때는 어둡게 나왔는데, 네. 잘 나오네요. 네. 자, 저는 그럼 조금만 필름접시로. 네. 오케이, 이거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면접의 여왕 최지연. 김지혜입니다. 네, 선생님은 다른 거 있잖아요. 아, 네. 꿈을 살게 하는 강사 드림 인스트럭터 김지혜입니다. 네, 드림 인스트럭터 김지혜 선생님이시고, 네. 저는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제가 오늘 좀 살이 찐 것 같은데, 살이 쪘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먹고 자서 어저께 살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저도 그런가? 아니, 네. 요즘에 힘들어가지고 살이 좀 빠진 것 같고, 선생님은. 나는 빠졌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 연성대 다녀오고, 하양 네. 다녀오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스케줄이 2박 3일 네. 2번을 그냥 밤을 새버리니까 이게 몸이 좀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채기도 있었고, 또 몸살기도 있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먹고 자니까 살 빠진 게 다시 도루아미타불. 근데 몸이 그렇습니다. 좀 편찮으시니까 네. 회식해진 건 좀 안 좋잖아요. 네, 그쵸. 여기가 없어져요. 이렇게. 얼굴이 좋아야 되는데 얼굴 빛이 안 좋아지니까 좀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즘에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저번 주에 저희가 아시아나항공이랑 에어서울 면접을 잘 볼 수 있도록 네. 안내도 드렸는데 벌써 에어서울은 발표가 났죠? 썸업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김나연 우리 친구가 시청해주고 있고 인스타그램은 뭐 그냥 폭발적으로 지금 많이 보고 있네요. 자, 한 번씩은 썸업, 페이스북은 썸업, 반갑다고 썸업,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하트 표시 좀 해주세요. 오늘은 꼭 저장을 하는 걸로. 아, 네. 맨날 저장을 하고 그냥 인스타그램 그냥 마치기로 해가지고 좀 맞아. 죄송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트, 그다음에 썸업 해준 거 고마운 만큼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보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은 사실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늘 보실 수가 있어요. 저번 방송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중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내일이 네, 드디어. 발표입니다. 1차 발표고요. 그러면 또 뭐 28, 29, 30 이렇게 3일 정도는 아마 면접을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예상하리라고 이제 봅니다. 2차 면접은 여러분들 앉아서 시험 보는 거 아시죠? 다른 항공사는 보통 서서 시험 네. 보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앉아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서서 면접을 봤을 때 긴장감은 조금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앉아서 타소곳하게 앉아서 사장님이랑 상무님 그리고 여러 임원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앞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듯이 이렇게 면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떨리게요. 진짜 지금 상상되는데 네. 너무 떨릴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본인이 잘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네. 아무래도 많이 기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떨어졌던 친구들은 또 이번에는 좀 반드시 할 수 있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네. 때문에 더 간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평정심을 잃지 말고, 자, 내일의 해가 뜰 것이고, 또 내가 반드시 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쵸?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또 도전의 방법이기도 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시험 봤던 친구들 있으면 한번 하트 날려주시고 페이스북은 이렇게 썸업 해주시지. 아시아나항공 시험 봤어요. 아시아나항공 보신 분 계신가요? 아시아나항공? 여긴 없나? 있으시네요. 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그냥 차분차분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은 중반기를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2월 졸업자들은 벌써
3, 4, 5월 이렇게 벌써 3개월이 지났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8월에 졸업했던 친구들은 벌써 1년이 돼가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취업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취업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요. 본인이 네. 가고 싶은 그런 항공사나 업무를 못 맡고 있고 네. 또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실업.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실업. 네, 네. 네. 그러니까 눈을 낮추면 사실상은 네, 어디든 저 들어갈 사실,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월급이나 이런 면에서도 조금 만족함이 없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노력에 의해 노력만큼 또 항공사가 네.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러겠죠. 음. 그래서 승무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업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데보다 월급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도전을 하시는 네.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지상직은 제가 지금 요즘에도 많이 우리 페이스북에 지상직 그리고 호텔에 관해서도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채용 소식 올리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뭐 중반기를 잘 준비하자라고 생각하는데 마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또 이제 하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중반기가 5월이지만 1, 2, 3, 4, 5, 6 그다음에 7, 8 정도만 7월만 지나도 벌써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5월, 6월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렇게 방송을 좀 정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실 건가요? 자, 이제 5월, 6월 이제 7월이 되면 바캉스 우리가 이제 떠나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마음껏 편하게 놀 수 없는 것이 아마 우리 여러분들의 실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또 3명한테 뭘 쏠 것 같아요? 커피? 커피인가요? 아닌가 바뀌었나요? 사실은 바뀌었을까요? 제가 타이항공에서 네. 받아온 게 있어요. 어떤 거 이번에 자,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주고 싶은데요. 별거는 아니지만 별거일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수도권 아이들한테 수도권 네. 친구들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먼저 대답을 하거나 네.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택배를 먼저 줄 수도 있어요. 택배로. 오. 자, 우리 하나만 주시겠어요? 뭔지 아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요 윙입니다. 보이세요? 윙? 네. 타이 항공에서 받아온 타이 플라이 트레이닝 해가지고 타이 TFT에서 받아온 윙인데요. 이거를 제가 새 친구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에게 드린대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벌써 하트 날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엇을 말할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1번. 자, 제가 이 TFT에서 받아온 윙을 여러분들 달고 싶어하는 게 윙이잖아요. 근데 타이항공 이렇게 써있진 않아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네, 타이 트레이닝. 그래서 타이항공에서 플라이 트레이닝에서 TFT에서 받아온 거예요. 다음엔 제가 더 많이 받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떤 질문을 제가 할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게 첫 번째 문제. 너무 어려운가? 어려운데요. 첫 번째 문제. 자, 그러면 3가지 중반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반기요? 네, 중반기. 우리 좀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던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비슷하게라도 맞히면 제가 이거를 택배로라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뭘까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안 되나? 어렵나? 너무 어렵나? 자, 뭘까요? 내 질문을 알아맞히면 사실 답하는 건 너무 쉬워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질문을 제가 할지. 중반기, 오늘 제목과 같아요. 오늘 제목은 뭐였죠? 윙이요. 아주 그냥 다 꽂혔구나. 자, 정말로 제가 다음에는 타이항공 가서 더 많이 받아오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딱 3개만 할 거고,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친구는 만약 맞춘 친구들은 선착순으로 막 대답을 했어. 그러면은 2명한테는 제가 윙을 직접 드리도록 하고, 멀다. 그럼 택배로라도 보내도록 할게요. 2분이 대답해 주셨네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할까요? 이렇게. 2분이 해주셨네요. 네. 한 분은 조안나 리가
중반기 면접 준비, 우리 네. 이혜인 친구가 중반기 면접하는 법. 그리고 여기도 중반기 채용 예상되는 달? 달? 언제 뜨는지? 그 나도 몰라요. 미안해요. 우리 910406 친구는 조금 너무 앞서가셔서 좀 공부를 많이 잘하는 친구인가 봐. 되게 쉬운 거였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중반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중반기 면접 준비 조한나 리 친구에게 이 윙을 처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한나 리는 이따가 이전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메시지로 주소지를 적거나 아니면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대화를 할게요. 저는 강남역 12번 출구 쪽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조한나 리 친구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고맙죠? 인스타그램에서도 다 축하드린다고 메시지를 네네. 보내드리고 있네요. 네네, 인스타그램, 우리 선생님 인스타그램 제 거, 그 다음에 우리 페이스북에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윙을 달려고 너무너무 노력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타이항공, 네, 예, 타이항공의 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끝까지 방송을 잘 들으면 또 2명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머, 축하드린다고 이혜인 친구가 정말 마음이 착하구나. 어우, 참, 너무 다 아름다운 친구들이야. 꼭 승무원이 되시기를. 또 항공사 취직도 가능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 조하늘이 하나 먼저 갈 거고요.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게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걱정이나 저도 걱정이에요. 제가 가르친 친구들도 참 떨어져가지고 앞에서 울고 있으면 그렇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선생님도 진짜 저번에 보셔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이거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사실 그런 마음에서 지금 또 오늘 또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화장 그냥 대충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나와가지고 머리 구르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내가 왜 떨어졌을까 한번 연구해 본 적 있어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맞아요. 자, 상반기에 떨어졌어. 너무 슬퍼.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감정을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첫 번 여러분들이 하실 부분이 감정 조절이에요. 컨트롤이죠. 마인드 컨트롤. 네. 감정도 중요하지만 자기 생각에 대한 정리가 되게 먼저 중요하고요. 오늘도 상담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도 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자,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진 않아요. 네. 저비용 항공사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주도 1년에 2번 뽑죠. 그래서 상반기랑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중반기 5월, 6월, 7월까지가 얼마나 중요한 네. 그런 시간인지 그걸 말하려고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하반기라고 하면 언제부터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7월부터 네, 시작이죠. 7월부터 시작이죠. 네. 그러면 지금 5월, 6월 이렇게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반도 안 남았죠. 그렇죠. 한 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6월, 7월 딱 이 2달인데 이 2달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자, 하반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2월에 졸업한 친구들은 사실 아니야,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모르고 아, 그렇죠. 도전을 했을 수가 있어요. 자, 상반기. 아니, 한번 시험 보자. 아유, 대한항공 나왔네? 아시아나항공 나왔네? 어떻게 되셨습니까? 미안해요. 우수수 떨어졌죠. 제가 좋아서 웃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고 도전을 해봤을 때 아픔이 어떠셨어요? 사실 저번에 한 번이라도 떨어졌던 친구들이 보았다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야지 라고 그쵸. 생각하고 2월에 시험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월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2월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2월에 많죠. 더 많겠죠? 자, 그래서 2월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럼 과연 준비를 더 잘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보통은 2월에 준비하자마자 졸업하자마자 이제부터 좀 뭔가를 해야지. 해보자. 이제부터 시험을 봐야 되겠지. 이제부터 면접을 좀 봐야 되지. 뭐 한 달 안에 뭐 면접 질문 답 달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쉽게 답이 달리던가요? 나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셨나요? 면접 준비가 답다는 거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네네네. 그냥 기출문제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고 그리고 선생님, 과외 선생님한테 아니면 선생님한테 아는 분한테 코칭을 받으면 된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네. 너무 짧게만 생각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면접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고 그 상황에서 2월에 졸업하자마자 급작스럽게 시험 봤다는 거.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게 좋기는 하겠죠. 네. 그리고 요번 퀴즈 들어갔습니다. 퀴즈. 내가 왜 떨어졌을까요? 내가 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정말 자기를 좀 분석했다면 한번 말해보세요. 용기를 내서 한번 말해보면 그 친구에게 제가 윙 하나를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분명히 내일 1차 발표가 되지만 다른 항공사도 아마 시험 봤을 거예요. 네. 대한항공 시험 봤고 다른 저비용상 항공사도 시험 봤을 텐데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용기. 자, 두 번째 친구. 우리 서로 얼굴을 막 보진 않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말해보면 좋겠어요. 자, 내가 왜 떨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인을 몰라서 우리 김명철님 본인을 몰라서 맞습니다. 그거 맞고요. 자, 맞고요. 자기 분석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제 말을 좀 약간 다 따라오시는군요. 또 미소가 어색해서 기업 분석 본인 분석 부족이요. 여러분들 스터딩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건 요건 조금 어긋났긴 했어요. 사실은. 네. 자, 서류가 붙었던 친구들일 거예요. 지금. 그쵸. 예, 말하는 예. 게. 지금 이렇게 우리 김명철, 이무연, 그다음에 우리 KKK, 키몬인가 우리 친구들, 그다음에 우리 김공사 친구들도 다 지금 보면은 서류는 합격해서 면접은 그래도 한 번씩은 봤던 친구들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여기서 서류도 안 됐던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럼 왜 안 됐을까요, 그 친구들은? 서류가 왜 붙지 못했을까요? 서류 통과가 안 면접시 됐을까요? 대화가 안 돼서. 네네. 저는요, 여기서 한 번은 꼭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0초 정도 걸린다고 하는군요. 네. 저는 영어 성적 좀 말해보고 싶어요. 영어 성적이 없네요. 자, 여기서 대한항공, 토익 점수. 우리 김지은 친구. 네, 두 번째로 제가 원했던 답을 하셔서 우리 김지은 친구한테 두 번째로 윙 드리겠습니다. 윙 두 번째. 자, 우선은 이제 1차는 기업 분석도 중요하고 면접에 대한 나의 분석도 중요합니다. 아주 대답을 잘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더 잘해야 된다. 한 번은 면접을 봤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알겠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류도 안 된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 합격까지 못 간 친구들이 있어요. 마지막 합격. 자, 1차는 말을 못했다고 합시다. 나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안 했다고 칩시다. 기업 분석 조금 못해서 대답을 못했다고 칩시다. 자, 대한항공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답을 여러분 못했을까요? 거의 다 했어요. 최종에서 떨어지면요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맞아요. 이거는 힘들죠. 이거는 1차 서류에서 떨어지는 거랑 달라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진짜. 이거는 하늘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하늘이 무너지고 자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자아 비판.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아니 근데 보세요. 1차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서류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최종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자아 비판을 시작하고 나는 왜 떨어졌지? 그리고 억울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서류에서 떨어졌으나 최종에서 떨어진 거나 똑같습니다. 떨어진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최종에서 떨어진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대답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중반기를 잘 준비하지 않은 건 정말 기본적인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 우리는 실무만 붙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임원까지만 붙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대한항공은 최종을 바라는 거고 우리 아시아나항공은 임원 면접까지 봐서 신체 검사랑 마지막 체력 검사만 하면 합격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최종에서는 왜 떨어질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히 영어입니다. 이스타항공
마지막 임원 때 뭐 평가하죠? 임원 면접 전에 영어 회화 평가합니다. 자, 뭐라고 자꾸 올라와서 헬로우 토익 점수를 올려야 하나요? 아, 토익 점수도 올려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어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제가 말했던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 당연히 한 번 떨어졌으니까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익혔을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아, 저 친구처럼 하면 떨어지겠구나. 이제는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차 실무가 아니라 정말 휴전까지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번 5월 끝나고 6월, 7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중반기 때는 정말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네. 미리미리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네. 하고 계시죠? 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면접 화법, 말하는 법, 그다음에 글을 쓰는 방법, 그리고 채용 동향, 특강도 제가 하고 있지만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채용 특강도 이제 하실 건데, 항공사 채용 특강 8개 항공사 분석을 하고 어떤 아이를 뽑는지, 어떤 스타일로 뽑는지 이런 걸 말할 건데,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차례인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 거기까지예요. 채용 동향. 어떤 아이들을 뽑고 어떤 성적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면접을 봐야 되고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서류도 어떻게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최종에서는 누구를 뽑느냐. 토익 점수 올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토익 점수 올리면서 뭘 해야 돼요? 영어 회화까지도 좀 하셔야 최종에서 붙을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우리 토익 질문 들어왔네요. 관련된 게 두 개가 왔네요. 네네네. 750, 840. 840은 좋은 점수고요. 저는 그래요. 참 욕심이 많아요, 저는. 오늘도 상담 온 친구에게 말했어요. 850 좋은 점수예요. 900 넘으세요. 740 헉했겠죠. 그쵸. 네. 740 좋은 점수예요. 850 넘으세요. 자, 그래서 성적은 다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요. 참 욕심이 많죠. 자, 550은 당연히 650까지 놀려야 되겠지만 650은 750까지 올리세요. 그 점수도 갖고 계세요. 라고 합니다. 처음 지원자는 650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상반기 떨어지고 하반기에 왔어요. 달라진 점이 뭘까요?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적부터 똑같고, 그쵸? 글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글은, 그쵸? 자기소개서는. 근데 경험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갑자기 해외를 다녀왔거나 우리 또 타이항공의 승무원 채용기실 다녀왔거나 아니면 뭐 색다른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앉아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영어 공부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한 분이 올리셨는데 토익 스피킹 성적이 높으면 영어 면접에서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는 얘기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좀 높아요. 그러면 얘가 당연히 이걸 물어봤을 때도 좀 능통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겠죠. 영어 점수가 높다고 해서 쉬운 것만 물어보면 다른 사람과 차별성이 없지 않나요? 네. 내가 높은 걸 취득한 이유가 그런 거 나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얘가 영어를 잘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단순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다 잘하면 돼요. 그건 쉽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질문이 들어오면 그것도 융통성이에요, 여러분. 자, 어려운 질문이 들어왔어. 몰라, 어려워. 그럼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자, 여기서 다른 질문 한번 질문해줘도 어떠세요? 아니면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참 준비를 못했습니다. 세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성의껏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 들어온다고 해서 겁을 먹지는 말고 점수가 없는 게 더 안 좋은 거지. 점수를 조금 따놓는 게 오히려 좋죠. 아니 쉬운 질문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려운 질문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쉬운 질문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죠.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벙어리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외항사에서도 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아니고 또 한국에서만 자랐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럼요. 질문을 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신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충분히 대답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우리 윙 받으신 조한나 친구가 올렸는데 아직 첫 지원 아직 한 번도 안 했나 봐요. 그런데 벌써 그래도 750이네요. 750으로 괜찮아요.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지원일 때 또 있잖아요. 그쵸. 높아. 네. 점수가 너무 높아버리면 나중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학점이 높은 사람을 꼭 승무원을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학점이 좋은 건 좋아요. 그런데 4.5 만점에 4.5면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너무 똑똑한데? 너무 똑똑한데? 또 여기 왔다가 또 다른 데로 도망갈 것 같은데? 자, 너무 영어 잘해. 대한항공에 있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 그리고 공부를 했어. 그리고 얘는 너무 영어 잘해. 회사도 부담스러워. 알겠죠.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만 해주시면 딱 좋아요. 그런데 우리 조한날이 말한 것처럼 토스 레벨 6은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잘 말했어요. 이게 지금 처음 지원하는 친구들은 다음에 우리 채용 특강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8개 항공사 채용 특강을 아무래도 선생님이 준비하시는 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회사의 동향이나 회사가 바라는 자격 조건이 다르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항공이나 진에어는 토익 스피킹 영어 스피킹 면에서는 몇 급이었죠, 선생님? 이 손이 이렇게 나오네요. 네, 하셔도 돼요. 6급. 6급. 제가 중국 그거라 보니까 이게 좀 6급. 편해서 6급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진에어는 토스 6이 안 되면 기록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따셔야 돼요? 토스는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조한나리는 토익 점수를 먼저 잘 받았으니까 5급은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쓸 수가 없는 점수예요. 네. 기입할 수가 없으니까 6급부터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오픽도 좋아요. 오픽도 좋지만 이 대한항공이나 그렇죠? 네. 진에어는 좋아하는 그런 스피킹이 토익 스피킹이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합격시킨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느 항공? 대한항공이죠. 근데 네. 그 친구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랑 다 붙었던 친구예요. 2개 다 붙었어요. 2개. 2마리 토끼를 잘 잡았죠. 근데 그 친구는 처음 다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실무도 다 떨어졌어요. 한 군데도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실무를 붙은 적이 없어요. 처음 지원에는. 근데 두 번째 지원에는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오기가 생긴 거지. 다음에는 안 떨어질 거야. 다음에는 어떻게든 내가 준비해서 붙을 거야 해서 정말 두 번째 도전에 두 항공사 다 붙었어요. 근데 제가 대한항공 출신이니까 내 후배가 돼야지. 미안해요. 아시아나항공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한항공 출신이잖아요. 13년 근무했으니까 내 후배가 되렴 해가지고 대한항공으로 보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을까요? 이제는 진급할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에 우리가 말하면 인생 로드맵도 짜야 되지만 우리가 합격을 한 후에도 로드맵을 짜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인생 발전하는 나무처럼 로드맵을 짜야 되거든요. 저한테 상담을 오면 제가 정말 무료로 로드맵을 짜줍니다. 맞아요. 이거는 하고 이건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다음에 여기까지 다음 하반기 상반기 어떻게 준비하고 이렇게까지 다 개인으로 짜주는데 개인마다 다 틀려요. 본인이 준비한 거랑 본인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제가 조금 차별해서 상담을 해드려서 오늘도 이렇게 상담을 다 끝냈는데요. 대한항공은요. 토익 스피킹 6급이 안 되면 진급 못합니다. 모르셨죠? 진급 케이스가 안 돼요. 이 말하는 게 토익 스피킹이 6급이 안 되면 진급 케이스가 안 돼요, 여러분. 방송도 따야 되고요. 토익 스피킹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토익 점수는 이미 어느 정도 다 테스트 받고 올라왔으니까 최종 전에 임원에서 이미 토익 스피킹 영어로 실제로 대화하는 거 다 테스트 받았으니까 그 정도 통과했으면 괜찮다 하고 했지만 실제로 들어간 후에
진급 케이스일 때 토익 스피킹이 6급이 없으면 여러분 진급이 못합니다. 진급을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랑 진해를 생각했을 때 어떤 거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거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뭐 퀴즈를 낸 건 아니고요. 그냥 질문한 거예요. 그냥 질문한 거예요. 오픽? 아니 토익 스피킹? 자, 어디를 제가 평을 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픽이 좋다, 뭐 토익 스피킹이 좋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해어나 대한항공을 생각했을 경우라면 네, 토스가 훨씬 낫죠. 토익 스피킹. 뭐 줄여서 토익 스피킹이라고 토스라고 하는데 우리 좀 처음 여기 방송 보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뭔지를 모르는 친구들은 토스가 뭔지를 몰라요. 또 줄여서 말하면 우리는 또 모르잖아요. 제가 R을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시는 것이 조금 더 대한항공이랑 진해어 준비할 때는 더 유리하다. 이런 거는 조금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써머? 자, 페이북은 좀 써머 좀 해주시고 오늘은 좀 조용하네. 인스타그램도 사랑해요 하트. 괜찮아요? 좋았어요? 그럼 하트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벌써 지금 2개의 질문이 나왔네요. 그래서 조한나 리 친구랑 한 명은 아까 누구 받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혜인 친구였나? 아니었나? 네. 누가 이거 두 번째 받은 사람 누구죠?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나가신 거 아니시죠? 이따가 페이스북에서 저한테 이거 맞춘 친구는 꼭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김지은님. 김지은님. 네. 아까 제가 뭘 준비하면 좋을까 해서 영어 얘기했던 그 친구인가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2명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인스타그램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을 인스타그램에서 맞춘 친구들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답 안 하려나? 페이스북? 또 무섭네 또. 네, 고맙습니다, 혜인님. 네네네, 김지은님이에요. 맞아요. 자, 다음에도 또 선물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는 첫 번째는 면접 준비를 다시 좀 해야 되겠다. 중반기에는 떨어졌던 친구들은 면접 준비를 좀 제대로 좀 하자. 그러면 자, 면접 준비. 귀여우세요? 나 원래 좀 재밌어요. 웃겨요. 좀 웃기고. 자, 그래서 면접 준비 잘하는 방법은 이제 실패했던 친구들은 제대로 한 번에 붙자. 이제는 중반기를 넘어서 하반기에 한 번 제대로 붙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로 좀 해야 될 것이 면접 준비. 그쵸. 근데 이게 인사 준비는 아니고. 네, 인사 준비는 뭐. 아니시죠? 인사 준비. 네. 인사 준비를 하셔야 되나? 안녕하십니까? 이거 해야 되나? 그거는 지금부터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실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말하고 싶은 게 학원에서는 그쵸, 가장 기본적이니까 서 있는 거랑 서 있는 거, 뭐 인사 이렇게 하는데 그건 스터디. 그거는 되게 좀 단기간에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면접 준비는 단기간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 대해서 일주일 만에 알 수 있을까요? 한 달 만에 알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한 달 안에 나 아는 건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중반기는 나에 대한 분석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잘하고 또 내가 왜 승무원이 되어야 하는가. 정말 철저하게 나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녔던 어떤 다른 선생님이랑 배웠던 간에 내가 했던 대답, 내가 만들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 질문이 과연 내 대답이 적절한가, 그리고 나에 대한 성격의 장점, 단점, 그리고 내 장점, 단점 등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것이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면접관이 들었을 때 아니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왜 이런 거를 단점으로 말하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 막 기껏해서 사고가 나서 뭐 이런 얘기 나면서 막 사고 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항공사는 아무것도 머리 없는 그 대답을 하면 좀 싫어하시니까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또 6월, 7월은 정말 기간이 딱 2달밖에 없지만 영어로 정말 최종까지 합격할 것을 대비해서 영어를 회화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적을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건 당연 성적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650은 750, 750은 850 정도를 만드셔라.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토익 스피킹이든 말하는 거를 조금 주요를 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대한항공,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자,
대한항공 쪽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막 완전 하트가 그러게요. 정말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눈을 쳐다봤습니다. 대한항공 시험 보죠. 그쵸, 선생님? 네. 회화. 회화 시험 보죠. 자, 승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벙어리를 안 뽑죠, 여러분. 자, 근데 한국어는 누구나 잘해요. 한국어 누구나 잘하는 사람 안 뽑습니다. 물론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어도 잘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실무에서 면접에서 이번에 한국어 잘 못했으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이 있으면 IL 등급이나 있으면 2차 면접, 임원 면접, 영어 회화 면접이긴 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도 시험 봅니다. 네. 그렇죠? 물론 대한항공이 있어도 시험 보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없으니까 면접을 볼 거긴 하지만 아시아나항공도 회화 봅니다. 보죠. 또 어느 항공사가 볼까요? 이게 퀴즈입니까요?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자, 두 항공사가 이제 뭐 FSC 말했으니까 LCC 중에서 있겠죠? 당연히. LCC를 두 항공사 맞춰보세요. 자, 영어 회화 테스트하는 항공사 두 항공사 맞춰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니 8개 항공사 중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당연한 다 튀고 그리고 나머지 6개 항공 중에서 좀 두 항공사가 영어 회화 테스트를 합니다. 두 항공사를 동시에 맞추는 친구에게 윙 수여하겠습니다. 여기 한 분이 빨리 말씀하셨는데 두 항공사 다 맞춰야 돼요. 두 항공사. 여기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HJUU 짱다. 지금 다른 분들도 다 잘 맞춰주셨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HJUU 분이 가장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네. 티웨이는 회화는 안 봅니다. 네. 우리 하지영 친구가 티웨이가 영어 회화 시험 본다고 했는데 티웨이는 영어 회화는 아니고요. 첫 시험 1차 시험 전에 영어로 기내 방송문이 있는 걸 테스트합니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죠. 어느 항공사였죠? 네, 그래서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 두 곳은 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지네어와 네, 그리고 이스타. 이스타입니다. 이 두 곳이 영어 회화 시험을 봅니다. 네, LCC. 이제 아셨나요? 제주라고 한 이 친구 아닌가 이제 알겠죠? 그래서 다음에 채용 특강을 들으러 오세요. 보세요. 어디가 8개 항공사. 8개 항공사 중에서 어디가 뭐 이렇게 영어 테스트를 보는지 그리고 그 자격 요건은 어떤 거고 그렇죠, 점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조금 더 유리한지 네, 알고 싶으시면 채용 특강 또 보시면 뭔가를 됩니다. 더 잘 보여야 되는지 더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럼요. 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항공사들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다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대한항공 쓴 거 가지고 다 뭐 똑같이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래서 채용 특강을 제가 지금까지 했었는데요. 우리 김기혜 선생님이 사실 전문가 과정 1호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을 항공사 쪽을 우리 선생님이 하시고 저는 이제 타이항공이나 아니면 이제 외국 항공사 쪽으로 전념을 좀 하려고 자꾸만 준비 중인데요. 그래도 물론 제가 아직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반도 지금 곧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반 오려면 빨리빨리 전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찰 것 같아서 화요일은 벌써 다 찼고요. 네, 목요일 몇 자리가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빨리 오셔야 될 것 같고 아마 6월에 우리 선생님께서 체험 특강을 할 겁니다. 좋겠네요. 언제 하면 좋을지 한번. 네, 그 일정을 보고 한번. 네. 토요일이 좋으세요? 아니면 금요일 저녁이 좋으세요? 이런 것만 좀 알려주시면 학생들이 좀 올 것 같은데.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금요일 저녁이라고 하면 마지막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럼 너무 늦는데. 네, 토요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여러 친구들이 토익 시험 안 보고 그다음에 HSK 안 보는 날 가서 HSK 중요한데 네,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보시고 제가 좀 이제 오신 친구들한테 상담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아마 뭐 인사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채용 특강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방송이나 아니면 또 메시지로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렇구나. 시간표는 카페에서 보시면 되고요. 에어24나 면접의 여왕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 명을 조사하는 게 좋으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카페 명으로 에어24 영어로 에어하고 24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다른 항공사 소식도 볼 수가 있어요. 항공사 소식은 어느 카페에서도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희 지금 엄청난 채용 소식을 여러분들이 막 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고로움을 저희 또 우리 네. 실장님과 우리 또 다른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접속하셔서 보세요. 저희가 오후에 올리지 않고요. 오전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는 오전에 바로 확인해서 네네네네. 오후에 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이제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면접 준비 잘하자. 나에 대해서 기업 분석 제대로 하자. 그런 것이 이제 2차 하반기, 중반기가 있을 것 같지만 중반기는 사실 에어부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어부산이 한번 나올 예정이고요. 한 7월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요. 다른 항공사는 아직 제가 봤을 때 미정입니다. 미정. 네. 그리고 성수기를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있었던 친구들 엄청나게 교육시켜가지고 성수기 태울 거고요. 7월, 8월에 할 그렇죠. 거고요. 대신 9월, 10월 정도가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6월, 7월, 8월 이렇게 6, 7, 8월을 얼마나 집중하느냐, 네. 제대로 준비하느냐, 그리고 스터디도 많이 해야 되고요. 스터디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개인으로 하시는 것보다 나를 자꾸만 내놓고 네.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평가를 받는 거 생각하시고 모자라는 점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정말 이제부터 또 3개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5월이잖아요. 2, 3, 4 하면서 5월 마무리됐잖아요. 그쵸? 2월 대한항공 뜨면서 또 2, 3, 4 떴잖아요. 그러니까 3, 4개월이 금방 지나가요.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왔잖아요. 잘 몰라요. 중요해요. 아시죠, 여러분? 항상 중요합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최종 면접이 다 끝난 다음에 다 풀어지죠. 그렇죠. 아니, 내가 떨어지면서 다 풀어져서 가만히 그래요. 있고 뭐 하지? 그냥 영어 공부나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냥 놀까? 그렇죠. 하다 보면 어느새 다시 채용이 떠요. 그럼 그렇죠. 그때 가서 다시 급박하게 하려고 그런 기회가 하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제자리죠.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3번의 결정이 나요, 보통은. 그리고 3세판 얘기하는데 아마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진아웃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 자, 처음에는 모른다고 칩시다. 처음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 2월 졸업해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불 좀 하나만 더 켜주시면 좋겠어요. 저 뒤로. 네. 어두워서. 다 켜줘도 돼요. 3개 다. 아마 얼굴 달라질 거예요. 밝아지네요. 자, 처음엔 모른다고 칩시다. 그럼 두 번째는 변화된 게 뭡니까? 라고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변화된 게 없어. 성적도 변화된 게 없어. 경험도 변화된 게 없어.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경험입니다. 짜잔. 경험. 네. 어떤 경험? 자, 첫 번째는 면접 준비하자 그랬었죠.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성적이 잘 준비된 친구들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그다음에 기업 분석 하셔야 되고요. 좀 영어가 부족한 친구들은 아까 말했었죠. 두 번째, 영어 공부 좀 철저히 하자. 그래서 토익 공부 좀 올리고, 자, 대한항공이랑 진에어 쪽 생각하시는 분들은 토익 스피킹도 올려라 라고 했던 거고, 또 내가 영어 성적은 있지만 면접에서 대화 정도는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외항사에 적합한 영어까지 딱 질문하면 바로 답으로 나올 수 있게끔까지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한항공 진에어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좀 집중하자라고 했었던 거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저는 경험입니다. 경험. 네. 우선은 면접 경험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월 졸업해서 한 게 뭐냐면 물론 이렇게 면접 준비도 했고 했지만 자, 아르바이트만을 할 거예요. 아르바이트. 네, 그쵸. 그래서 거의 아르바이트 하시면 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하시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소개서에 쓰고 하실 텐데. 네. 그쵸. 그럼 선생님 이제 서로 이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 상담하는 친구들 다 갖고 옵니다. 대부분의 경험이 뭐였죠? 네, 기억하시면 아마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 네, 사실 졸업하자마자 직업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죠.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벌써 됐으면 여기 왜 왔겠어요. 그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바로 들어갔으면 됐겠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자, 1년이 지난 친구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2월달 졸업한 친구들을 제외합시다. 자, 작년 8월에 졸업한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뭐 하셨습니까? 작년 졸업하시고 네. 지금까지 어떤 걸 하셨나요? 어떤 거 하셨습니까? 저는 왠지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그렇죠. 네.
저도 뭐 경험해보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을 하실지 네. 한 80%는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사실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간을 벌고 네. 또 시간이 안 되니까 또 그 나머지 저녁에 뭐 일하면서 낮에 공부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1년이 지났었는데 또 1년 동안 계속 그렇게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변화는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지금 만약 1년이 지난 친구들에게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아르바이트만 하지 말자입니다. 한 번에 우리 여러분 아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뭐 진해도 다 도전했었을 텐데요. 그래요. 안 됐어요. 1년 동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2년째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하면 보는 여러분 면접관으로서 어떠세요? 직장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소서에 쓸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이런 경험했습니다. 바리스타 했습니다. 뭐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또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힘든 거 많이 하죠. 식당에서도 또 서빙하는 아르바이트 많이 합니다. 뷔페에서도 합니다. 다 알아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블라블라 할까요?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의 경험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말 한마디 할게요. 그래서 저는 다 싫어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호텔 정식 직원이라도 인턴이라도 들어가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지상직 있죠. 항공사 승무원으로 되기에는 조금 모자라지만 사실은 지상직에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월급은 적은 거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지상직에서도 여러분은 다 뽑을지는 않습니다. 지상직에서도 여러분은 다 채용하지는 않아요. 그 말은 지상직에서도 여러분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상직 우리가 에어코리아나 우리 KA 그다음에 우리 AQ 같은 지금 이번에 나왔었죠? 아시아나항공의 국내 지상직인 AQ에도 도전을 해보시고 본인이 면접을 자꾸만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서도 거기서도 합격을 못한다면 사실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 지상직 경험을 하면서 내가 승객을 대해보고 승객의 어려운 요구,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해줬었던 아쉬움, 이런 실제적인 경험이 좀 있어야 외항사도 좀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무직을 도전하는 건 참 좋아요. 여러분들 목표 이상적인 거 좋아요. 그런데 처음 이제 2월 졸업한 친구들이라면 이제 다양한 경험도 필요하다는 저의 조언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1년이 지난 친구들은 너무 승무직만 하지 마시고 다른 직종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는가, 다른 직종에서도 나를 뽑아주고 있는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아르바이트에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호텔 취업하기 그렇게 어려운가요? 호텔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롯데호텔이나 아니면 뭐 쉐라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인턴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가는 거는 좀 쉬운 편이에요. 아니면 뭐 신라스테이나 아니면 좀 중저가. 중저가 베네키아 아니면 뭐 세계적인 티마크 호텔. 티마크 호텔처럼 좀 중형의 한 3성급 정도 되는 호텔은 여러분들이 프론트데스크에 취업하시기가 조금은 수월해요. 그래서 그곳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나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중국어 조금만 하셔도 뽑습니다. 지금 뽑는데요. 네,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만 하지 마시고 정말 실무 현장에서 고객들을 만나고 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외국 고객들도 직접 만날 수 있는 데가 호텔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호텔 같은 경우에도 여자라도 3교대 근무를 해서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근무를 하면서 체력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나만의 서비스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승무원직을 도전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이제 외항사도 있잖아요. 요번에 외국 항공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뽑았습니다. 홍콩 항공부터 시작해서 캐세 빼고 카타르, 캐세 잠깐 뽑았긴 했죠. 그리고 여러 항공사에서 지금 뽑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도 인턴처럼 네. 인정받는 곳, 경력증명서로 쓸 수 있는 곳으로 좀 하시고 네. 빨리 그만두고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해줄 그런 거 아니고 조금 기간을 두고 한 6개월 정도 인턴처럼 할 수 있는 곳을 좀 네. 적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비상직이거나 제대로 된 호텔 그리고 중저가도 괜찮아요. 그럼요.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서 경험을 쌓는 거가 더 좋을 수도 네. 있으니까 이게 외항사 갈 때도 더 낫습니다. 네. 단순히 파트타임 해가지고 그거 적는 것보다는 실제 인정되는 경력 증명서도 쓸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시거나 인턴 경험 살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막 질문이 그러게요. 막 들어와요. 한 3분 정도 되게 하셨는데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아현님께서 직장 다니면서 면접 보러 다닐 수 있냐고 제가 하셨는데 아까 동그라미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이거는 미리 그런 면접 일자만 나오면 맞아요. 우리 연차라고 하죠. 그거 하시거나 아니면 좀 회사 상황을 봐서 반차 내시고 네, 오전에 뭐 면접이면 면접 보고 오후에 가시던가 이렇게 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조한나 리님께서 너무 질문해 주셨는데 엄청 질문하셨어요. 우리 조한나 리 아. 처음 오늘 오신 것 같은데 네. 관심이 많이 사회복지 많으세요. 전공이라서 NGO 쪽에서 10개월 인턴을 했는데 항공사 쪽과 관련 없는 직종이라서 고민이에요. 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다 돼요. 경력으로 네. 증명할 수만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 아르바이트 돼요, 네, 태우시면. 그 현장직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경험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턴이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인턴이라고 하는 거는 한 회사의 조직 생활을 해본 거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경력 증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력 증명서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좋아하잖아요. 그거 경력 증명서 쓸지 못할 거는 안 써야 돼요. 쓰면 안 돼요. 아시아나항공 쪽은. 네. 그래서 경력 증명서 쓸 수 있는 건 그런 게 더 좋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NGO 쪽에서 10개월 일한 거랑 3개월 빵집에서 일한 거랑 네. 자 어떤 거를 더 많이 물어보겠어요. 자 이거 3,000명. 이거 10명도 안 될걸요? 그럼요. 그러면 이거 하세요. 이거 하셔.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중요하지만 조금 제대로 된 직장에서 정말 면접을 봐서 합격해서 일한 경험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것은 저비용 항공사에서도 사실은 일한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직장 경험이 있다라면 직장 내 어려움을 이 아이가 이해를 하겠구나. 직장 내 생활에서 어떤 것을 안 하면 되는 걸 이 아이가 이해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멀리 본다면 너무 지금 조급하게 성적이 된 친구들이에요. 성적이 안 된 친구들 공부하셔야 되고 토익 성적 올리시는 친구들 말고요. 좀 성적이 됐는데 경험이 부족하거나 내가 아직 테스트를 받아보지 않았어. 근데 요번에 한번 또 실패도 해봤어. 승무원 면접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돌아가는 길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지상직에도 맞는지 일반직에도 맞는지도 한번 테스트해보면서 합격을 했다면 다녀보세요. 네. 다녀봐야 그 회사의 내부 사정도 알 수 있고 또 그런 사정을 내가 이해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도 해결했습니다라는 정말 적극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최봉진 친구, 우리 경주 출신가?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질문.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남자도 호텔 쪽에서 인턴으로 쉽게 갈 수 있죠. 남자 뽑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 큰 호텔들 있죠. 5성급 네네네. 호텔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뽑으면 좋아요. 바로 프론트데스크로 보내지는 기획공사. 않고요. 거의 컨시어지나 아니면 F&B에서 많이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좀 작은 호텔 3성급, 2성급에서는 바로 프론트데스크로 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거나 중국어 좀 잘하면 더 좋고. 호텔은 항공사보다는 남자들을 더 많이 뽑아서 컨시어지나 아니면 벨보이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많으니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아무것도 경험이 없다가 항공사 가는 것보다는 조금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다가 그 경험을 살려서 가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제 경험을 보면 에어부산 근무하던 남승무원이 대한항공도 갔던 경험도 있고요. 또 저한테 배워서 또 아시아나항공 우리 사실 서비스직이에요. 지금 뽑진 않지만 지상직으로 일반직 서비스직을 뽑은 적이 있어요. 인턴으로. 거기를 가서 근무를 하다가 신라호텔 공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호텔도 잘 보니까 이 항공사 출신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죠. 그럼 호텔 출신도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신라호텔에서 특별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 팀을
거기다 대한항공에서 네. 다 뽑아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지상직 경험도 굉장히 이 용어를 쉽게 미리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외항사에도 도전하기가 참 용이하다,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굉장히 참여율이 높네요. 네, 그러게요. 뒤로 갈수록 좀 많은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것 같아요. 영어랑 이제 경험 얘기가 나오시니까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의 경험들은 네. 뭐 이런 거 써야 되나요? 뭐 쓰지 말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우리 아까 미연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오케이 했어요. 김공사. 네. 직장 경험도 있는데 호텔 실습한 경험도 추가로 어필. 좋죠. 좋죠. 아니 다 쓰세요 다. 서비스 경험이잖아요. 직장에 대한 건 직장과 어필하시고요. 서비스 현장 경험이 있는 것도 같이 어필하세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면 네, 되겠죠. 그런데 우리 수요일이에요? 오늘 목요일이에요? 오늘 목요일이요. 아니 목요일날 되게 많이 들어오네. 그러게요. 목요일날 목요일날 해야 되나 봐. 그럴까? 여러분 목요일에 할까요? 수요일보다 목요일이 더 좋으신가요? 수요일을 좋아요 하면은 가만히 있고 목요일이 좋아요 하면 하트. 목요일이 좋아요 아니면 목요일이 좋아요 하면 써머. 조용한데? 썸업 해주시고 써머비거나 하트. 조금 대답이 늦게 이게 전송이 돼서 10초 늦대요. 10초. 목요일이 목요일이 좋아요. 대답해주세요. 목요일이 좋아요라고 써주세요. 하트 막 날라오는데 수요일이 바쁘시군요 여러분. 그런가 봐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네, 놀러 다음 주에 갔다 와서 목요일로 할게요. 목요일. 우리도 반응 있는 거 좋아요. 목요일. 목요일. 알았습니다. 우리 수요일이 좋은 줄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자, 중반기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나에 대한 분석, 기업 분석,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자. 그리고 경험을 조금 늘리자.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달부터 항공과 입시 강의를 오픈을 하는데요. 네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네네.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서 항공과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를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100% 자신 있습니다. 저는 100%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붙였으니까. 어느 항공과든 100% 붙였으니까 입시 친구들, 입시하는 항공과, 항공서비스과, 관광, 호텔, 가고 싶은 친구들을 소개시켜주세요. 자, 저희가 항공 입시도 이제는 6월부터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실 거고요. 저는 수요일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는 목요일날 상담을 하겠습니다. 상담 후에 바로 목요일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목요일날 5시인가요? 5시 방송? 저희가 다시 공지 드릴게요. 공지 보고 오세요. 그리고 저는 또 6월 정규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상공사, 승무직, 그리고 일반직까지 갈 친구들은 6월 정규반 신청하시고요. 지상직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6월 지상직 하실 친구들은 기초반 우선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과 관련된 궁금한 것도 연락 주세요. 안녕. 다음 주 목요일날 5시에 보도록 해요. 써머 하트 뿅뿅 바이. 안 올라오네. 이게 10초 느려서 10초 느리면 하트 좀 올라오지. 끌까요? 안녕. 목요일날 봐요.